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특정한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먼저 지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싫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알고 지냈고 정이 쌓여 있었고 그래서 쉽게 멀어질 수 없는 사람일수록 이 무게는 더 조용히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 사람은 늘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사는 일이 어렵고 마음이 괴롭고 누군가에게는 꼭 털어놓아야 할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리에 내가 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 버겁지 않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스스로를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유 없이 기운이 가라앉고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몸과 마음이 함께 지쳐 있습니다. 어느 날은 전화가 울리는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사람도 힘들 테니까 누군가는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혹시 내가 변한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만남을 피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괜히 못난 것처럼 느껴지고 예전만큼 따뜻하지 못한 나의 태도가 이유 모를 미안함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일까요?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을 바라볼 때 언제나 한 가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그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기보다 지금 그 마음이 남의 속 이야기를 견딜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정약용은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차갑게 마음을 닫으라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감정을 묵묵히 받아내며 홀로 지쳐온 분들께 이제는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지켜내는 정약용의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사람은 마음이 지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닐지, 이 정도의 일도 버겁게 느끼는 걸 보면 내가 이기적으로 변한 것은 아닐지 조심스럽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누군가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온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은 더 쉽게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늘 도와주던 자리에서 어느새 그 만남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나를 보며 괜히 마음이 작아지고 스스로를 좋지 않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지쳤을 때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지금 그 마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일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많은 힘을 씁니다. 일상 속에서 쌓이는 피로가 있고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 감정이 있으며 말없이 삼켜야 했던 생각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마음은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의 힘든 이야기가 반복해서 더해진다면 그로 인해 지치는 것은 마음이 약해서도 인정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에 남아있던 여력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너그러운 마음이라도 끝없이 내어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날에는 괜찮고 어떤 날에는 유난히 버거운 이유는 이야기의 무게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날의 나의 마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조금의 여유가 남아있을 때는 타인의 감정도 자연스럽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루치 감정으로 가득 찬 날에는 아주 작은 이야기 하나에도 마음이 쉽게 넘쳐버립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상태의 문제입니다.
정약용은 지나치게 내어주는 마음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선한 마음도 자신의 형편을 살피지 않고 계속 내어주면 오히려 건강한 선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지나치다는 말은 선한 마음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계속 버티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나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기꺼이 하는 일이 아니라 견뎌야 하는 역할처럼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이 줄어든 시점에도 예전의 기준으로 지금의 나를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스스로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순간은 지금의 모습을 보지 않고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를 판단할 때라고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더 잘 들어줄 수 있었고 예전에는 더 따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때와 같은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삶의 환경과 조건이 달라졌다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마음에 남겨두어도 충분합니다. 지금의 나는 덜 좋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덜 줄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를 대하는 나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애쓰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배려의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차분히 정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가장 오래 힘들게 하는 감정은 잘못해서 생기는 죄책감보다도 설명하기 어려운 미안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크게 잘못한 일은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은 편하지 않고 상대가 나를 탓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미안함은 갑자기 생겨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마음을 헤아리며 지내온 사람들에게 조용히 쌓였다가 어느 순간 드러나는 감정입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힘들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 텐데 조금만 더 들어주면 좋을 텐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자꾸 피하게 되는 내가 불편하다고 말입니다. 마음이 다친 것 같아 스스로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눈으로 보면 이 미안함은 도덕의 문제도 아니고 인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는 이것을 기준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이 옳은지를 따지기보다 지금의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때 항상 지금이라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애썼는지로 현재의 마음을 버티게 하는 것을 바람직한 태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늘 같은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늘 같은 속도로 걸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자주 과거의 나를 기준으로 지금의 나를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괜찮았잖아. 이 정도쯤은 해줄 수 있었잖아 하며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바로 그 순간 미안함은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안함은 이 말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나만큼 상대에게 해주지 못하는 지금의 내가 아쉽다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이기심도 아니고 정이 식어서 생긴 감정도 아닙니다. 지금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관계를 예전 방식으로 유지하려 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태를 자기 마음의 선을 제대로 보지 못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사람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과 나는 지금 내 여력만큼만 하고 있다는 생각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마음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앞의 생각은 나를 계속 꾸짖게 만들고 뒤의 생각은 나를 현실로 데려옵니다.
정약용은 자신만의 선을 지키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안다고 보았습니다. 미안함이 깊어질수록 나는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억지로 다시 애쓰거나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멀어지는 쪽입니다. 하지만 이 두 선택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억지로 애쓰면 마음이 더 빨리 소모되고 조용히 멀어지면 미안함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 둘 사이에 있는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관계를 끊지는 않되 마음의 선을 넘겨버리지는 않는 길입니다. 미안함은 관계를 붙잡으라는 신호가 아니라 기준을 다시 세우라는 신호입니다. 미안함이 느껴진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지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그 관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착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선의 기준을 놓치지 않을 때 관계도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선해지는 데에도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선한 마음은 귀한 것이지만 그 마음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쓰이면 오히려 사람을 먼저 지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경계한 것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이 지나쳐버리는 상태였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오래 들어온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마음 속에는 책임감도 있고 상대를 외면하지 않으려는 진심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시선으로 보면 이 생각 안에는 조심해야 할 전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버티게 하는 역할을 내가 반드시 맡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약용은 한 사람이 모든 자리를 대신하는 관계를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자리와 스승의 자리, 그리고 친구의 자리는 각자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그 자리가 섞이기 시작하면 관계는 점점 무거워지고 마음은 쉽게 소모된다고 여겼습니다. 나도 어느 순간 친구이면서 동시에 위로자가 되고 나아가 상대의 감정을 받아 담는 자리까지 함께 맡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 역할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관계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내어주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문제는 선이 흐려진다는 점입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선이고 어디부터가 상대의 선인지 구분되지 않으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섞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의 우울이 나의 기분이 되고 상대의 불안이 하루의 흐름을 흔들며 상대의 문제를 계속 떠올리느라 내 삶의 여유는 점점 줄어듭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버려야 할 감정을 대신 떠맡아서가 아니라 돌려보내야 할 감정을 내 안에 오래 쌓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기준에서 보면 선을 지키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받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면서 돌려보낼 것은 돌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오래가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정말로 그 사람은 무너질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 관계 속에서 여러 방식으로 각자의 삶을 견뎌내며 살아갑니다. 한 사람이 모든 감정의 통로가 되는 순간 그 관계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관계의 균형이 깨진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지나치게 내어주는 마음은 상대를 돕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과 인간관계를 함께 지치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차갑게 돌아서야 할 이유도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이유도 찾지 않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덜 지치게 하는 방법을 차분히 찾아가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따라오다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나의 고민은 그 사람을 계속 만날 것인지 아니면 관계를 끊어야 하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보다 앞서 어디까지가 내가 감당해야 할 선인지 정하지 않은 채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갈등이 마음이 나빠져서 생긴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바로잡는 첫걸음은 상대를 바꾸는 데 있지 않고 내 쪽의 마음의 선을 다시 살피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럼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덜 지치게 하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내어주는 양부터 조절해야 합니다.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무작정 버티는 대신 지금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만나는 횟수를 조금 줄이고 함께하는 시간을 길지 않게 정하며 연락에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행동이 아니라 지금의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자연도 하루 종일 햇볕을 내리쬐지 않듯 사람의 마음도 늘 같은 속도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둘째, 만남의 성격을 바꿔야 합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만날 때마다 이야기가 무거운 감정으로만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약속할 때부터 방향을 조금 달리 잡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마음의 여유가 많지 않아 긴 이야기는 어렵지만 함께 밥을 먹고 잠시 걷는 정도라면 괜찮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전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무게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이야기를 듣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힘든 이유는 공감했기 때문이 아니라 공감한 감정을 마음속에 오래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야기를 듣되 그 감정을 안에 붙잡아 두지 않고 지나가게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겪은 일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그 감정까지 함께 짊어지지는 않는 태도입니다. 넷째, 해결하려는 마음에서 한 발 물러나야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과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섞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기준에서 보면 들어주고 공감하는 일은 따뜻한 배려에 가깝지만 해결까지 맡으려는 순간부터는 이미 나의 선을 넘어서게 됩니다. 속으로 이 문제는 그 사람의 삶에 속한 일이다라고 차분히 되뇌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경계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다섯째, 만남 뒤에는 반드시 내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만남이 끝난 뒤 조금 피곤한 정도라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쓰인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을 떠올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진다면 이미 선을 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다음 만남을 조금 짧게, 조금 가볍게, 그리고 조금 늦게 잡아도 괜찮습니다. 여섯째, 기쁨이 완전히 사라진 만남은 잠시 줄여도 됩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말라버린 상태에서는 더 퍼내기보다 잠시 덮어두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다고 보았습니다. 우정은 의무가 아니며 과거의 정 때문에 현재의 나 자신을 계속 지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유일한 감정의 통로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덜 들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모든 감정을 받아내는 순간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일과 나를 지키는 일은 서로 반대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기준을 마음에 두고 나는 앞으로 관계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겉으로 보면 도움을 주는 사람과 감정을 떠안는 사람은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둘 다 공감하며 둘 다 상대를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두 사람의 마음 상태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관계를 이어가면서도 마음이 크게 다치지 않지만 다른 한 사람은 조용히 그리고 오래 지쳐갑니다. 정약용의 기준으로 보면 이 차이는 능력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두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상대의 이야기를 바로 앞에서 마주합니다. 그 이야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잠시 곁에 서 있을 뿐 그 감정을 자기 안으로 깊이 끌어들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떠안는 사람은 상대의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들여옵니다. 그 순간부터 그 감정은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일부가 됩니다. 이 차이는 아주 미묘해서 대부분은 이미 한참 지친 뒤에야 그 차이를 알아차립니다.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 뒤에도 그날의 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집에 앉아 있으면서도 상대의 말을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다른 말을 해줬어야 했던 건 아닐까?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던 건 아닐까 하며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상대의 감정은 이미 내 마음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 상태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태를 어진 마음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의 눈으로 보면 도움은 행동이고 떠안음은 상태입니다. 행동에는 끝이 있지만 상태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떠안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에도 마음이 쉬지 못한 채 계속해서 소모됩니다. 내가 힘든 이유도 도와줬기 때문이 아니라 도움이 끝난 뒤에도 마음이 멈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생각을 빌리면 도움은 나의 삶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차갑게 돌아서라는 뜻도 아니고 관계를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도움의 자리를 나의 삶 한가운데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미 상대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었다면 이제는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심해지는 일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닌 감정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내가 힘든 이유는 도와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도와준 감정을 오래 떠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마음가짐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 마음가짐이 자리 잡을 때 나도 관계 안에서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따라오다 보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일도 억지로 더 착해지려는 태도도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금 덜 받아들이고 조금 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선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을 닦는 일이란 무언가를 계속 쌓아 올리는 과정이 아니라 지나치게 쌓인 것을 조금씩 덜어내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졌다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관계를 더 빨리 지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마음이 다친 채 이어지는 관계는 겉으로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말없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관계를 오래 이어가고 싶다면 먼저 자기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금 덜 받아들인다는 말은 차가워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을 필요도 없고 모든 감정에 다 공감해야 할 이유도 없으며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질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 이런 생각 하나를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감정은 저 사람의 것이고
나는 잠시 곁에 있었을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문장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조금 더 나를 보호한다는 말 역시 이기적으로 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살피고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움직이며 유난히 힘든 날에는 조금 덜 주는 선택을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정약용은 현실을 무시한 채 지켜지는 관계야말로 사람을 가장 힘들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인간관계 앞에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도 괜찮습니다. 이 만남이 나를 조금 쉬게 하는지 아니면 나를 더 지치게 하는지 차분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나는 이미 마음을 지키는 길 위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지 감정을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관계를 끊지 않아도 되고 차갑게 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금 덜 받아들이고 조금 더 나를 보호하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린 누구나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앞에서는 그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내 상태를 살피기 전에 먼저 상대의 마음부터 헤아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씩 지치고 조금씩 마음이 메말라가지만 왜 그런지 정확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은 나쁜 선택을 했을 때가 아니라 자기 형편을 살피지 않은 채 계속 옳게 행동하려고 애쓸 때라고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을 돌보지 않은 채 끝까지 버티려는 태도가 사람을 가장 먼저 상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애써온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았고 쉽게 등을 돌리지 않았으며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나름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더 멀어질 필요도 없고 더 차가워질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이 다치지 않는 선을 조용히 지키면 됩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모두 받아내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예전만큼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의 진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나는 지금의 형편에 맞게 마음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수양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곁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후로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온 뒤 조금 덜 지쳐도 괜찮고 조금 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은 관계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이어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이 글이 내 마음에 하나의 선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 선이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요하게 나의 속도로 관계를 이어가도 괜찮습니다.